시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5번째 강의인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핵심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진위원회부터 들어가는데,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이라는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준비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추진위원회 권리 의무는 조합에게 모두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는 여기 과반수동으로 구성된다, 이런 거 미리 좀 봐두시고,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체가 추진위원회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확인할 대상이, 자,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있는데, 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내규가 운영규정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거는요, 조합을 만들 때는 정관을 만드는 거고,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이라는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을 뽑고 운영규정이라는 내규를 만들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시장무수 등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하기 전에. 자, 그런데 공공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으로부터 우리 행정청으로부터 지원 같은 걸 받아서 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예외적으로 한번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의 위원, 운영규정,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구성을 하고 시장무수등한테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을 받아서 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추진위원회 업무.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전문 관리업자, 설계자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미리 선정할 수 있는 업무인데 여기 시공자 선정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미리 봐두시고. 자, 우리 시공자는 우리 앞에서 봤죠? 조합 설립 인가 후. 자, 추진위원회 다음이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시공자를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내규인 운영규정의 작성, 그다음에 동의서의 접수, 창립총회 개최, 정관 초안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닌 것은 그러면 정답이 시공자 선정입니다. 그리고 대신 추진위원회는 전문관리업자, 설계자는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의 접수, 그 다음에 창립총회 개최 이런 것들을 추진위원회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관도 조합이 내규인데 이 초안 같은 것들을 추진위원회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추진위원회 위원회 결격사유. 자, 여기 1번부터 5번에 써있는 사람들은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행위 무능력자, 파산 선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참고로 보시고, 자,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고 이상 실형, 금고나 징역 같은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면 출소하는 거죠. 출소해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이렇게 2년이 지나면 추진위원회 위원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자,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한번 내보면요. 자,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3년 지난 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3년이 지나면 추진위원회 위원을 할 수 있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2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난 자 그러면 여전히 결격사유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10년으로 결격사유를 잡기 때문에 3번하고 5번을 가지고 이 3년이라는 형태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 결격사유자가 되는 그 때가 해당되는 때, 판명되는 때 즉시입니다. 제가 이제 추진위원회 위원을 하다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해당되는 때 즉시 또는 판명되는 때 즉시 퇴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음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판명되는 날, 해당되는 날, 다음날 그러지 마시고 해당되는 때 즉시 위원
퇴임이 되는 사유가 되는 것이죠. 다음 날로 나오는 거는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런 결격 사유가 나오면 다음 날 자격 상실인데 정비는 해당되는 때, 판명되는 때 즉시 퇴임하게 돼 있죠. 자,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감사, 자, 여기 이사가 없습니다. 자, 추진위원회는 이사라는 그런 임원은 없고, 위원장 1인과 감사라는 형태로 임원 조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로 보시고, 자,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운영 규정에 따른 경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추진위원회 위원 그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문제 한번 보시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추진위원회 종합 문제죠. 자,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보는 건데,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 위원, 자, 운영 중이란 4개 만들고 토지 등 수요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시장군수 등한테 승인받으면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도 막바로 조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도 조합 설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자, 세 번째,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이사, 감사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하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사는 없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될 수 없다. 그렇죠? 결격사유자니까. 자,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맞습니다. 정관이 아니라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자,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 문제 한 번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추진위원회 업무 문제. 자, 추진위원회 업무는 자, 여기 1번이 바로 답이겠네요. 틀린 거니까. 자,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다음 절차로 넘어가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해야 되는 거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전문 관리업자 선정, 그 다음에 설계자 선정, 이런 것만 할 수 있죠. 자,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할 수 없습니다. 자, 전문 관리업자나 설계자는 선정할 수 있으니까 요건 맞고,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도 추진위원회 업무로 볼 수 있고,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정관 초안 작성, 동의서의 진구, 창립 초회 개최도 추진위원회 업무로서 준비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1번은 추진위원회 업무가 될 수가 없죠. 자, 다음은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자, 우리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고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민간 재개발, 민간 주금 줄 때는 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이 정식 시행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조합은 이제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해서 조합이 성립되기 때문에 성격이 법인이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조합원 자격을 줄 때 재개발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인데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로서 건물과 토지를 한 사람이 양쪽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토지만 있어도 되고 건물만 있어도 되고 지상권자까지 모두 조합원 지위를 주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 조합이 정식 시행자로서 설립이 돼야 되는데, 자, 먼저 재개발부터 설립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와 전체 재개발 구역 안에 면적의 절반 정도 이상의 땅을 찾아서 거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된다. 자, 공부하실 때는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정관 같은 내교를 만들어가지고 시장구 수정한테 설립인가 받고 설립인가 후 30일 안에 등기까지 완료됐을 때 성립이 된다. 조합은 법인으로서. 자,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정관 만들고 설립인가 받고 등기해야지만 재개발 조합이 법적으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은 이제 재개발보다 조합 설립이 더 어렵다라는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 재건축 조합일 때는 일단 공동주택, 주택단지라는 말, 주택단지 안에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는 주택단지, 또 연립주택 같은 게 여러 동이 있는 단지 안에서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자, 각 동별로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 동의 얻어서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고 시장군수 등한테 설립인가 받고 등기했을 때 조합이 성립하는 거죠. 법인으로서. 이런 거는 이제 공통점인데, 우리 좀 전에 우리 재개발은요, 재개발 조합 설립은 각동은 없어요. 각동이라는 건 없고, 전체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 동의 얻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자, 재건축은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이 4분의 3이기 때문에 재개발보다 이 뒷부분 4분의 3으로 조금 더 높죠. 우리 재개발은 앞에서 소유자 4분의 3, 면적이 2분의 1인데 재건축은 전체 소유자, 이 구분 소유자가 토지동 소유자로 해석하시면 돼요. 재건축을 할 때는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 4분의 3 두 개를 둘 다 4분의 3으로 받고 게다가 각 동별로도 과반수 받아야 되는 거죠. 각 동별로 소유자 과반수를 받아가면서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땅 면적의 4분의 3 정도를 찾아서 그쪽 소유자 동의를 동시에 얻어서 정관 만들고 설립받고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은 이 각동이라는 거 추가되고 뒤에 면적이 4분의 3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개발보다 동의 요건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재건축 사업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때는 각동을 없애버리고 자, 앞에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렇게 바꿔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정관 같은 서류 첨부해서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건축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자, 우리 좀 전에 앞에서 봤던 건 주택단지 안쪽에서 주택단지 안쪽에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할 때는 각동별 소유자 과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주택단지 옆에 주택단지 바깥에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할 때는 앞에 소유자 3분의 3이고 면적 2분의 1 동의받아서 설립인가 받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조합 설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재건축은 각동은 없어지고 소유자,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2분의 1 동의 얻어서 설립인가 받고 등기하면 되겠죠. 자, 동의 방법은 이건 뭐냐면 동의할 때 자, 서면동의서에다가 성명을 적고 자필로 지장으로 날인합니다. 지장. 손도장을 찍는 게 원칙입니다. 인감 찍는 게 아니라 신분증 사본을 붙여서 동의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동의 같은 걸 낼 때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서면동의서에다가 이름을 직접 적고 지장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지장 찍어주시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서 동의서를 내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동의자가 해외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지장으로 찍는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변경인가 요거 중요한 거예요. 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자, 여기 동의 요건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둘 다입니다. 자,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뭐냐면 자, 우리 재개발할 때는 처음 조합 설립할 때 자,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 동인데 그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설립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로 바뀌고 면적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재건축도 처음 조합 설립할 때는 각동별 과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인데 이 재건축 조합도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때는 각동 같은 거 없애버리고 전체 소유자,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만 찬성 얻어가지고 변경인가를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처음 조합 설립할 때는 뭐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은 각동별 과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인데 변경을 할 때, 설립인가 받고 나서 활동하다가 변경을 할 때는 각동 같은 건 다 없어지고 이 앞에 조합원 수의 3분의 2만 찬성받으면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착오나 오기, 누락, 조합의 명칭 변경 같이 이렇게 간단한 변경사항은 변경인가 안 받고 간단하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이거 변경을 할 때는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만 찬성 나오면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조합의 명칭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됩니다. 제가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조합 걸었는데 정식으로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쓰셔야 되고 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죠. 자, 재개발에 제가 전체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2분의 1의 동의를 맞춰줘서 동의서를 냈는데 자, 인허가 신청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의를 철회할 때는 인허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는 안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인허가 신청 전까지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우리 철회를 할 때는 철회서를 동의서와 똑같은 요건으로 만들어서 아까 우리 동의할 때 서면에다가
지장 찍고 신분증 사본을 붙였으니까 철회서를 만들 때도 서면 철회서에다가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지장 찍고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서 철회서를 2개를 만들어서 자, 우체국에 가가지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의의 상대방인 추진위원회 사무실하고 시장우수 등 같은 관청한테 발송을 해야 됩니다. 자, 동의를 철회할 때는 인허가 신청 전까지만 철회해야 되고 철회서를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나는 동의의 상대방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보내는 거고 시장우수 등한테 이렇게 관청한테도 발송을 해야 됩니다. 철회하는 방법. 자, 다음 주제 이제 조합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합이 설립됐고 이번엔 조합원인데, 자, 조합원은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재개발은 정비구역원의 토지 등 소유자 모두기 때문에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모두 조합원 지위를 주고, 자, 재건축 조합원은 정비구역원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자만, 이렇게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지위를 준다. 이거 우리 많이 공부하신 겁니다. 재개발은 여기 조합 설립할 때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에 반대해도 재개발은 그냥 조합원 지위가 나오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여기 동의한 자란 말이 안 붙는데 재건축은 각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면적 4분의 3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지위를 준다. 동의 안 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안 주는 겁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조합원 지위가 부여된다. 당연 조합원으로. 자, 조합원 지위의 이전. 자, 원칙적으로는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주택을 자, 양도나 증여 등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자,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도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다만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이 건축물 토지를 양수 넘겨받은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근무나 취약 같은 해외 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넘겨받을 수 있다. 자, 요 조항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매매가 됐는데 조합원 지위를 못 넘겨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원래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낡은 집을 양도나 증여 등으로 이렇게 팔았어. 넘겼을 때는 넘겨받은 양수인이 조합원 권리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소유권도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 넘겨받으면서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도 같이 넘겨받습니다. 조합원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양수한 사람이. 단 서울 같은 분당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건축물 토지를 매매 같은 거로 양수받은 사람이 소유권만 넘겨받고 매도인의 조합원지를 넘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지위의 이전 제한이 걸리는 시기가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고 자, 재개발은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그로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이 더 빨리 이런 제한을 거는 겁니다. 자, 기본계획,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여기까지 나오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낡은 집을 매매로 팔았을 때 매수인이 조합원지위를 넘겨받지 못합니다. 조합원지위 이전 금지죠. 재개발은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그런 조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재건축이 더 빨리 제한을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고 재개발은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조합원지위를 넘겨받을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넘겨받을 수 있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조합의 임원입니다. 자, 조합원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시고 조합의 임원. 자, 조합에는 조합에는 조합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합원들 중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를 뽑는 거죠. 자,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어야 된다. 아까 우리 추진위원회는 위원장하고 감사밖에 없는데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이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으로 둬야 되는데 자,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을 넘어가면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더 많이 돼야 됩니다. 여기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죠, 최근에. 자,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인데 토지동 소유자가 100인을 넘어가면 5명 이상으로 이사를 뽑아야 되죠. 자, 그리고 조합의 임원을 하시려면 조합장, 이사, 감사를 하려면 임원이 되려면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조사해서
정비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를 실제 하고 있든지 또는 5년 이상 소유해야 된다. 거주요건 1년 이상, 소유요건 5년 이상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지 조합의 임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조합의 임원 같은 거 하실 때는 최소한 그 해당되는 정비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했든지 그리고 5년 정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거주는 안 했더라도 소유한 기간이 5년 이상 돼야지 조합을 낼 수 있는 거죠. 특히 조합장은 이 조건을 맞추고 추가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까지 해당 지역의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이사나 감사는 적용하지 말고 조합장은 요 위에 있는 여기에 거주요건 1년, 소유요건 5년 둘 중에 하나 맞추고 또 조합장이 돼서 활동을 했을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해당 지역의 거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자, 그리고 조합장, 이사가 평상시 조합을 대표해서 일을 하다가 조합장, 이사가 조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에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죠. 조합장이 조합과 직접 계약 체결하거나 조합장이 조합하고 소송에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결격사유. 자, 조합 이번에 결격사유도 아까 추진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랑 같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해당되거나 판명되면 해당되거나 판명된 때 당연 퇴임하는 것이고, 자, 조합의 임무는 다른 조합에 가서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조합의 설립 절차와 조합원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문장이 잘 긴데 보세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전체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또 전체 면적의 2분의 1 정도를 찾아서 거기 토지동 소유자 동의를 둘 다 받아서 정관 등의 서류 첨부하고 인가를 받고 등기하면 조합이 성립된다. 재개발은 각동은 없고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2분의 1이 맞습니다. 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 단지로 들어가서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먼저 받고 각동별 소유자 과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도 4분의 3 동의 받아서 정관 등의 서류 첨부하고 시장우수한테 인가받고 등기하면 재건축 조합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4분의 3, 앞에서 배웠던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의 찬성이죠. 조합은 총을 열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죠.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견해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과반수 찬성이 틀렸네요. 자, 변경을 할 때는 3분의 2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둘 다 3분의 2 정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와야지 변경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이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재개발 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동 소유자 모두 조합원지가 되는 거죠. 동의한 사람이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재건축의 토지동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재건축 재개발에 조합원이 되는 사람이 서로 다르죠. 자, 하나 더 보시면, 자, 조합원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투기개발지구에서 재개발 조합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된다. 맞죠? 투기개발지구고 재개발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는 양수받은 사람이 소유권만 넘겨받고 조합원 지위를 못 넘겨받습니다. 자, 조합원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고받은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자, 이게 주의하실 거예요. 자, 조합 임원에 대한 금고 이상 실형 결격사유가 생긴 거지 조합원은 이런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합원은 토지등 수요자가 조합원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해서 금고 이상 실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임원에 대해서.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선고받은 때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합원이 아니라 임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2번 나왔던 겁니다. 2번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 임원에 대한 금고 이상 결격 사유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사일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100일을 초과하면 5명 이상 이사일수를 둬야 된다. 자, 그다음에 조합장 이사가 평상시에 조합을 대표해서 일을 하다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소송 문제가 생기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맞죠? 자, 조합원은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 전이기 때문에 철회서를 2개를 만들어서 동의의 상대방하고 시장운수 등한테 발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주제 이제 총회하고 대의원에 남았습니다. 자, 조합에는 총회를 전체 조합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총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된다. 필수로.
자, 총회 소집은 조합장의 직권으로, 자, 요거 오타가 났네요.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의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고,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요구로 소집이 됩니다. 자, 요거 오타입니다. 조합장의 직권 소집도 가능하고, 총회를,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를 열자 요구한 경우도 있고, 대의원들의 3분의 2가 요구하면 소집이 되는데, 근데 여기 좀 분홍색을 보시면, 자, 조합원의 5분의 1이 10분의 1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조합원 수가 1000명이면 5분의 1이면 200명 이상 이렇게 적용하는 건데, 자, 이번에는 10분의 1만 요구하더라도, 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임원의 권리 의무, 임원의 보수나 선임 방법, 임원의 변경, 해임 같은 조합 임원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총회는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정도 이상만 요구하더라도 쉽게 조합원 총회를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직권 소집,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 대의원 숫자의 3분의 2 이상 요구로 소집하는 건데, 다만 임원에 관한 임원의 권리 의무, 임원의 보수 선임, 임원의 해임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만 요구하더라도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총회가 소집되면, 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사업비가 이제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늘어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돼야지 안건이 통과되는 거죠. 총회를 열면 과반수 찬성,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건데, 사업비가 이렇게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와야지만 이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고 의결되는 거죠. 자, 총회 의결은, 자, 최소한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 요건.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같이 중요한 총회일 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창립총회, 맨 처음에 하는 총회, 중간에 설계도를 만들어서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드는 총회, 관리처분계획 총회 이런 것들은 사업비의 변경총회는 조합원들 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100분의 10 이상 출석이 아니라 100분의 20 이상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대의원회. 자,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기구. 자, 대의원들을 뽑아서 총회가 할 업무 중에 일부를 대신 행사하는 게 대의원회죠. 자,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된다. 자, 대의원들은 조합원 중에서 뽑고, 대의원의 숫자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둬야 된다. 만약에 조합원이 1200명이면 10분의 1 이상이니까 120명 이상으로 둬야 되는데, 이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원이 1200명이다. 그러면 10분의 1 이상이니까 1200명 이상으로 두려고 했는데, 120명 이상으로 두려고 했는데, 전체 조합원이 1200명. 그러면 1200명의 10분의 1이면 120명 이상으로 대의원 수를 맞추려고 했는데, 10분의 1이 100명을 넘어가게 되면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20명 정도까지만 대의원을 둬야 된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조금 어려우신 분야 요 10분의 1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조합장은 대의원을 할 수 있고, 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면 이사나 감사죠. 이 사람들은 조합 업무에 전념해야지 대의원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총회 대의원의 내용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총회는 조합장 직권 소집, 아니면 5분의 1 소집, 3분의 2 소집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조합장 직권 소집, 조합원은 5분의 1,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요구로 소집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1호에서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조합 임원의 보수 선임, 변경 해임 문제일 때는 이 조합원의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출석으로 소집하는 거죠. 총회의 소집. 자,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출석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사업비가 아까 100분의 10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은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된다. 틀렸네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 돼야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로 처리하는 것이죠. 자, 조합장은 대의원을 같이 할 수 있고,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추가로 제가 주민대표회의를 하나 더 얘기할 건데, 이 주민대표회의는 주민들의 대표 기구인데,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할 때는 주민대표회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는 조합을 안 만들고,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 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원래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무수 등이나 관청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들어오길 원하면 이분들이 사업 시행자로 들어와요. 그때는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자, 주민들이 그 사업 시행자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 주민대표회는 5인에서 25인 이하로 구성을 하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구성을 하고 관청한테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는 시장우수 등이나 토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들어왔을 때 주민대표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대표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감사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주민대표회는 여기 사업 시행자인 시장우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을 언제 철거하자, 자, 주민의 이주, 퇴거, 보상 문제, 정비사업비의 부담 같은 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시장우수 등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정리해보시면, 자, 추진위원회 부분을 먼저 공부하시고, 자, 조합 부분은 3개로 나눠서 공부하세요. 조합의 설립 절차, 재건축 지혜별로 나눠서, 조합원 임원에 대한 내용들, 총회하고 대의원회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대표회의 부분도 좀 전에 우리 읽어봤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자, 일단 저한테 여기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체계도를 제가 이렇게 이메일로 보여드릴 테니까 꼭 받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구매를 원하시면 저한테 따로 문자를 주시면 구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먼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무료로 파일 받으셔서 공부하시는데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는 사업 시행 계획 부분입니다. 이제 정비법이 3개 남았네요. 자, 요 강의는 좀 길었습니다. 6강으로 우리 테마 6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